토픽 모델링을 했는데 과연 뽑힌 주제가 믿을 만한지 고민된 적 있으신가요? LDA로 주제를 뽑아도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참 어렵죠. 오늘은 논문에서 제안한 자동화된 코헤런스, 주제 일관성, 측정법을 논문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연구자가 미리 정한 항목만으로는 데이터 속 본질적인 주제 구조를 다 포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논문은 실제 대규모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주제가 잘 뽑혔는지 자동으로 품질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특히 주제의 일관성을 수치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이 공개한 30만 건의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논문 초록이에요. 각 문서는 평균 115개 정도의 단어, 토큰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토큰 수는 215만 개가 넘어요. 어휘 수도 2만 8천 개가 넘어서 정말 대규모 코퍼스죠. 이 정도로 데이터가 크면 주제 모델링 결과를 일일이 사람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된 평가 매트릭이 더 필요해집니다. 여러분의 논문도 수천, 수만 건의 텍스트 데이터를 다룬다면 이런 접근법이 딱이에요. 이 논문에서 적용한 모델의 뼈대는 바로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입니다. LDA는 문서 내 단어 분포를 바탕으로 숨겨진 주제를 찾아내는 텍스트 마이닝에서 기본이 되는 토픽 모델이죠. 그런데 LDA가 뽑아준 주제가 과연 좋은 주제인지는 별도 평가가 필요해요. 여기서 제한된 핵심은 주제별 상위 단어들이 실제로도 문서 내에서 자주 같이 등장하는지, 즉 공동 문서 빈도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한 주제에 묶인 단어들이 실제 문서에서도 친구처럼 같이 나타나는지를 점수로 매기는 거죠. 공동 문서 빈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모든 단어의 출현 빈도와 함께 두 단어가 같은 문서에 등장한 횟수를 세야 해요. 예를 들어 cancer와 therapy가 같은 논문 초록에 자주 나오면 둘은 같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계산된 단어 문서 빈도와 공동 문서 빈도를 바탕으로 논문에서는 스키마 행렬 A를 만듭니다. 이 행렬이 바로 각 단어쌍의 실제 동반 출현을 수치로 담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의 데이터에도 이런 형태의 행렬만 만들어주면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LDA 모델의 주제 할당을 깁스 샘플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깁스 샘플링은 복잡한 확률 분포에서 반복적으로 샘플을 뽑아가며 각 문서 단어가 어떤 주제에 속하는지를 조금씩 갱신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논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화된 포랴 한가리 모델을 사용해요. 이 모델에서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그와 관련된 단어가 등장할 확률이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한 단어가 나오면 다른 단어도 따라 나오는 효과를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 주제의 대표 단어들이 실제로도 문서 내에서 자주 같이 등장하는지, 즉 일관성을 자동으로 점수화할 수 있게 됩니다. 초헤런스 점수가 높은 주제일수록 단어들이 실제 데이터에서도 잘 뭉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논문에서 도입한 주제 일관성 점수는 외부 코퍼스 없이도 계산 가능한 완전 자동화 매트릭입니다. 즉, 별도의 사전이나 추가 데이터 없이 내 데이터만으로 주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 현장에서 정말 유용하죠. 그럼 이 점수가 실제로 얼마나 믿을 만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논문에서는 전문가 평가와 자동 점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즉, 사람이 직접 주제별로 좋다, 나쁘다 평가한 결과와 이 자동화 점수의 일치도를 본 거죠. 평가 지표로는 평균 정밀도 Average Precision과 ROC 곡선 아래 면적 AUC를 썼어요. 쉽게 말해 자동화 점수가 실제 전문가 평가와 얼마나 잘 맞는지 예측력의 정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논문 결과에 따르면 주제 일관성 점수의 평균 정밀도는 무려 0.94에 달합니다. AUC도 0.87로 전문가 평가와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였어요. 이 정도면 자동 평가도 꽤 믿을 만하다는 거죠. 주제 크기 자체로만 본 평균 정밀도와 AUC는 각각 0.89와 0.79로 일관성 점수에 비해 약간 낮아요. 즉, 단순히 주제의 크기 문서 수만 보는 것보다는 단어 일관성 점수가 더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LDA 모델의 경우 전체 주제 중 나쁜 주제의 비율이 16.5%였던 반면 일반화된 포울야 모델은 13.5%로 더 낮았어요.
즉, 새로운 일관성 기반 모델이 실제로 더 좋은 주제를 많이 뽑아낸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이 방법은 별도의 외부 자료 없이 내 데이터만으로 주제 모델의 품질을 자동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논문, 정책 보고서, SNS 분석 등 여러 연구에 바로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실제로 이 방법을 쓰려면 먼저 각 문서의 토큰화와 전처리를 끝내야 해요. 불용어 제거, 소문자 변환 등 기본 텍스트 정제 과정을 거친 뒤 각 단어의 문서 빈도와 공동 문서 빈도를 집계합니다. 그 다음 LDA를 학습해서 각 문서와 단어의 주제, 할당 정보를 뽑아야 해요. LDA는 파이썬 젠심이나 스케일리언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로 구현할 수 있으니 코퍼스와 어휘만 준비되어 있으면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상위 N가의 단어 예 10, 20개를 추출한 뒤 이 단어쌍이 실제 문서에서 얼마나 같이 등장하는지 공동 문서 빈도를 계산합니다. 이때 스키마 행렬 A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다른 주제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각 주제별로 상위 단어쌍의 공동 문서 빈도가 높을수록 일관성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I am, 치료, 세포 같은 단어가 같은 논문 초록에 자주 등장하면 그 주제의 코헤렌스 점수는 올라가는 거죠. 일관성 점수 계산식은 논문에서 제시한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주로 로그 공동빈도 기반의 합산 방식이고 논문에서 제공한 스키마 행렬 A를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수식 구현은 어렵지 않으니 논문 수식만 잘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계산한 코헤런스 점수는 각 주제별로 이 주제가 얼마나 실제로 의미 있는지를 수치로 바로 보여줍니다. 점수가 낮은 주제는 실제로 단어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논문이나 보고서에서는 이런 주제를 과감히 제외할 수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새로 개발한 토픽 모델이나 파라미터를 조정한 결과의 품질을 비교하고 싶다면 이 코헤런스 점수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논문처럼 전문가 평가와 나란히 놓고 정확도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코헤런스 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해석이 쉬운 주제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코퍼스의 품질이나 전처리 방식에 따라 점수 분포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점수만 맹신하지 말고 실제 예시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논문에서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정리해 볼게요. LDA만 썼을 때보다 일반화된 포랴 모델을 함께 적용하면 나쁜 주제 비율이 3%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규모 코퍼스에서도 자동화 평가가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이 논문에서 제시한 Coherence 기반 자동 평가법은 토픽 모델링 결과를 논문에 첨부할 때 이 주제들이 실제로 의미 있다는 근거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가의 신뢰성을 한 단계 올려주는 도구인 셈이죠. 여러분이 이 방법을 논문에 적용하면 지도교수나 심사자에게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수치 기반의 품질 평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데이터 규모가 클수록 이 자동화 점수의 힘은 더 커집니다. 오늘 소개한 코헤런스 주제 일관성, 자동평가법은 LDA나 포랴 모델 등 다양한 토픽 모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 데이터가 논문 초록이든 뉴스 기사든 SNS든 같은 문서 내에서 단어가 얼마나 같이 등장하나만 계산하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은 점수 계산 결과가 애매할 때는 상위 주제 몇 개만 따로 뽑아서 실제 단어 목록을 눈으로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점수와 사람이 느끼는 의미가 잘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논문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처럼 대규모 데이터에서 토픽 모델 품질을 자동으로 평가하려면 코퍼스 규모와 전처리, 단어 선택 기준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논문 심사나 재현 연구에서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 코헤런스 기반 토픽 품질 평가는 여러분이 직접 개발한 토픽 모델이나 파라미터 조정 실험의 성능 비교, 그리고 논문 보고서의 주제 신뢰도 점검에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주도 연구라면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연구 데이터에도 오늘 소개한 코헤런스 점수 방식을 적용해서 주제 모델의 품질을 수치로 증명해 보세요. 텍스트 마이닝으로 논문 쓰시는 분이라면 앞으로도 이런 실전 분석법을 계속 다룰 예정이니 구독하시면 큰 도움 될 거예요. 좋아요는 가볍게 부탁드리고 내 논문에 적용할 때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